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평양을 찾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4일 방문에 이어 약 2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김 위원장 면담 이후 쇼이구 서기는 러시아 매체들에게 북한이 공병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도울 공병병력 1,000명과 재건 사업에 나설 군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에 전투병력 12,000명을 보낸 데 이어 재건 과정에 필요한 병력까지 파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Это такая братская помощь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руководителя Ким Чен. 앞서 파견된 북한군 12,000명 중에선 사망자 600명을 비롯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온 걸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담은 내내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쇼이구 서기를 맞이하며 북러의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쇼이구 서기도 동의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면담에서 병력 교류와 쿠르스크 지역 내 상호작용을 높이 평가하고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으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북러 사이 밀착이 더욱 강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축소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지금은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인내심은 점점 줄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이스라엘의 작전을 지원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보다 더 큰 것, 진짜 끝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국가안보팀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CNN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하까지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지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보낸 미국은 F-35 등 전투기도 추가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remind U.S. citizens not to travel to Israel or Iraq and not to travel to Iran under any circumstances.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팀을 설치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공방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란 핵시설 피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테헤란 남동쪽 220km 떨어진 나탄즈에 있는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 분리기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지만 전기가 끊기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데 다른 핵시설엔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중단과 핵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나왔지만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만 최소 24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500여 명이 나왔고 이란에선 224명이 숨지고 1,4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제거를 시사했고 אנחנו משנים את פני המזרח התיכון והדבר הזה יכול להביא לשינויים מרחיקי לכת גם בתוך איראן עצמה. 이란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보내며 반격하고 있습니다. دام احمقانه خود پشیمان خواهد کرد. به فرموده امام بزرگوار ما هر پرچمی از دست سرداری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속속 요르단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7개가 지금 동시에 잡혔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요격 아이언돔을 발사하면 서로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뻥뻥뻥 터지는데 정말 공포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전 지역에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 경고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날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파병을 시작했으니까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발표문에서 북한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북한이 밝힌 러시아 파병의 이유입니다. 일단 북한은 자신들의 파병이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화국 무력의 군사 활동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네,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된다고 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헌장을 보면은요. 유엔 헌장은 자위권, 즉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을 하지만 침략 전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북러 조약.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새로운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조약의 제4조를 보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서 문구상으로만 보면은 침략 전쟁을 한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러시아가 침략을 한 전쟁에 파병을 한 게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북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러시아가 일종의 침략을 당한 거다. 즉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물론 북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뭐래도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도와주는 건 전쟁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과의 일체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무기를 지원한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거래, 군사 무기 관련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용역, 서비스 교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한군의 파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가 침공을 당해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역, 즉 쿠르스크가 탈환된 현재는 북한군의 파병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이 바로 철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북한군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참전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라는 국제법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 북한군 포로는 송환이 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제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을 해서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